19회 사회복지행정론 같이 함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 사회복지행정에서 효과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여러분이 효과냐 효율이냐라는 그 관점이죠. 효과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옳은 거니까 조직의 목표 달성 정도 여기 딱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투입 대비 산출 이게 효율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효과냐 효율이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 27번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자, 기초지방자치단체마다 설치해야 한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모르면 세무하고 넘어가세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돼요? 그런 건 아니죠. 의무적으로 고용하진 않습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이건 관에 배치되는 것이지 어떤 그 민간 어떤 복지시설이나 기관에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운영되는 사회복지, 지역사회를 기반한 거 지역사회복지관이잖아요. 맞습니다. 옳은 것. 정답은 3번. 자, 중상층 주민은 이용할 수 없다? 주로 저소득층을 하지만 중상층도 이용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없다 아니에요. 프로젝트 팀을 사용할 수 없다? 요즘은 프로젝트 팀을 많이 활용하는 그러한 추세로 나가고 있죠. 예, 이미 정답은 3번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자, 28번 문제.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포인트는 옳지 않은 거예요. 자, 보도록 하죠. 자, 공공행정체계와 민정행정 그렇게 구성하잖아요. 맞아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담당 부처는 중앙의 사회복지는 보건복지부이다. 정답이죠. 정답에 해라 맞지요. 정답 아닙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일반 행정체계에 포함된다.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회복지의 어떤 그 주체는 보건복지부잖아요. 그런데 지방에서는 그 자치구, 구청을 통해서 해 나가잖아요. 구청이라는 건 행자부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반 행정 체계에서 포함돼서 이루고 있다. 맞아요. 그다음에 4번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국가나 지방단체의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 예, 보조금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보조금을 받지요.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들은요, 보조금의 비율이 커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 4번입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체계는 영리사업자도 참여하고 있다. 사업자도 참여하고 있다. 도니까 맞지요. 예, 사업자만 아니죠. 사업자도. 비록 비영리단체가 하지만 영리단체에서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봤고요. 자,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는 거죠. 자, 그럼 과학적 관리론 옳은 것.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걸 여러분 일단 생각해 봐야겠죠. 자, 과학적 관리론이라는 것은 어떤 이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그 생산 과정을 잘 해서 하는 것. 이게 과학적 관리론이잖아요. 보도록 합시다. 조직 구성원의 업무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활용한다. 맞지요. 자, 직거래를 통한 유계규조 설정이 조직 성과의 결정적 요인이다. 이거는 관료제를 이야기하잖아요. 직권화라는 거는 이 피라미드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자, 호손하면은 인간관계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인간관계 관리론입니다. 경제적 보상을 통해 생산성을 그래서 잘하면 경제적 보상하는 건 맞지요. 기억, 리을. 정답은 3번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조직 이론은 무엇이냐? 자, 효과적인 조직관리 방법은 조직이 처한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경직된 규칙과 구조를 가진 조직이 효과적일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에나 적용되는 최선의 조직관리 이론은 없다. 자,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관료제는 이거잖아요. 아니고요.
논리적 적합이론도 아니고 인지이론도 아니고 인간관계 이론은 더더욱 아니고요.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상황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쉽게 빨리 넘어가 가셔야 되는 그런 문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31번. 비영리 조직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옳지 않은 거예요. 자, 비영리 조직은 사적 이익보다는 공동체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그런 게 비영리 조직이죠. 필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수익 사업을 하기도 하죠. 목적은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예, 맞습니다. 수익 사업 할 수도 있습니다. 회원 조직도 비영리 조직에 포함된다. 맞습니다.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조직의 비영리 단체니까 중요한 조직 재원 맞지요. 한국에는 비영리 조직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다? 비영리 조직에 대한 세제 혜택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부분이 틀렸네요.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정답은 5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조직 구조의 변화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봐야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사실 이거 막 읽어볼 때 막 뭘지 궁금하잖아요. 이럴 때는 이거를 한번 눈으로 살짝 보세요. 지역복지 거버넌스, 사업성과 평가체계 구체, 서비스 경영체계 도입, 복지시설 확충, 서비스 품질 인증제. 이런 걸 먼저 보고 나서 한번 보세요. 자,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 A 아동보호 네트워크를 발족했다. 이걸 발족했는데 요 놈은 지역 내에 있는 공공기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초등학교, 지역 아동센터, 병원, 시민단체, 편의점 등이 참여하여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발견됐을 때 신속하게 신고 접수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 여기에 경쟁이란 말 나와요? 안 들어가죠. 품질 인증 없잖아요. 뭐 평가체계? 없지요. 복지시설 확충? 복지시설 확충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거버넌스가 이야기합니다. 거버넌스가 뭔가면, 거버넌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 단체들이 함께 협력해서 어떤 공공의 어떤 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 이걸 거버넌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관이 이제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지역 거버넌스가 되어서 사회복지를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데 여러 단체들이 함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되잖아요. 예. 이 지역복지 거버넌스에 대한 문제이다. 핵심은 사실은 이 거버넌스에 대한 질문이다.